다행히 보상은 저군이 무공을 못하는 줄 알고 세게 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무공이 워낙 높아 솜씨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단번에 저군의 뺨을 때릴 수 있었지만 만약 그의 무공이 조금이라도 약했더라면 둔한 저군으로서는 재빨리 뒤에서 한 공격을 피하고 무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켰을 것이다. 저군은 놀라며 말했다. 왜? 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정체가 발각된다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보상이 말했다. 너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저군이 말했다. 저. 보상은 화를 내며 말했다. 내 꼴을 보아하니 돈이 한 푼도 없는 것 같은데 너같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어디서 돈을 빌릴 거야? 먹을 것을 사온다고 하고 도망을 치려 하는 것이지. 저군은 그의 말을 듣고 약간 안심이 되었다. 저놈은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 줄 아는구나. 보상이 또 말했다. 야, 이 대머리 녀석아. 내 입으로 방금 심리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금방 먹을 것을 사올 수 있지? 틀림없이 날 속이려고 하는 거지. 빨리 말해봐. 무슨 속셈이 있는 거야? 저군은 겁을 먹은 듯 말했다. 스님이 무섭게 생겨서 집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하하하. 보상은 웃으며 말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널 잡아먹을까봐 겁이 나냐? 보상은 먹는다는 말을 하자 배가 더 고파오기 시작했다. 날이 밝자 그는 묘를 다 뒤져보았지만 먹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널 잡아먹을까봐 겁나? 내가 널 잡아먹을까봐 겁나냐? 말이 끝나자 그는 눈을 번뜩이며 저군을 바라보았다. 저군은 그의 눈빛을 의식하자 식은땀이 흘렀다. 악독한 중놈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보상은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 고기의 맛은 괜찮고 사람의 살과 간도 맛이 있지 않은가? 눈앞에는 한 마리의 돼지가 있는데 왜 잡아먹지 않는 거야? 저군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놈이 날 죽여봤자 소용없을 거야. 저 악독한 중놈이 날 잡아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될걸.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목숨을 걸고 싸워보아야 질 것은 뻔했지만 그의 뱃속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다. 보상은 두 눈을 번쩍번쩍 빛내면서 슬슬 웃으며 다가왔다. 저군은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얼굴에 두려운 빛을 띠며 뒤로 물러섰다. 보상이 웃으며 말했다. 마른 것을 보니 틀림없이 맛이 있을 거야. 시체는 너보다 맛이 있겠지만 죽은 고기는 독이 있어서 안 돼. 살찐 돼지가 없으니 마른 돼지라도 먹는 수밖에. 손을 내밀어 저군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쥐었다. 저군은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음속의 공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몇 년간의 비참한 고문과 구타는 그로 하여금 겁을 없게 만들었지만 이 악독한 중놈에게 잡아먹힌다고 생각하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보상은 저군이 도망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먼저 물을 끓이게 한 뒤 잡아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군이 자기를 죽여 한 대접의 고기로 만든 다음 두 손으로 공손히 바칠 리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보상은 말했다. 널 죽이고 잡아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내 다리의 살을 칼로 잘라서 구이를 해먹는 건데 고통이 굉장히 심하지. 두 번째 방법은 한 칼에 죽여버리고 장조림을 해먹는 거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말해봐. 저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날 죽이겠다고. 이 악독한 중놈아. 심하게 욕을 하고 싶었지만 악독한 중놈이 화가 나면 자기를 더욱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일까봐 욕이 목까지 치밀었으나 다시 꿀꺽 삼켰다. 보상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을 잘 들으면 아주 멋지게 죽여주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고통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 이봐, 대머리. 부엌에 가서 솥을 가져온 뒤 뜨겁게 물을 끓여라.
저구는 그가 물에 자신을 삶아먹는 것을 알면서도 능청스럽게 물어봤다. 왜요? 보상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알 필요 없어. 빨리 갔다 와. 저군이 말했다. 물을 끓이려면 그냥 부엌에서 끓이지, 솥을 가져오려면 힘들잖아요. 보상이 말했다. 주방에는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라서 그곳에 들어가면 재채기가 나서 안 돼.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도망치면 안 돼. 저군이 말했다. 도망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보상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 말을 거역하면 안 돼. 그는 주먹으로 일격을 가해 저군의 오른쪽 얼굴에 멍이 들게 했다. 그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저군은 바닥에 엎어지면서 생각했다. 물을 끓이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다. 물이 아주 뜨겁게 끓으면 저 악독한 중놈에게 부어버려야지. 몸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으니 틀림없이 죽어버릴 것이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자 저군은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았다. 그는 부엌에 가서 솥을 가져왔다. 솥은 너무 낡아서 반쯤 부서져 있었으며 물은 반밖에 담지 못할 것 같았다. 저군은 그것을 보고는 물이 너무 적어 악독한 중놈을 죽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다시 생각하여 완전히 죽지 않는다고 해도 반쯤은 죽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솥을 우물까지 끌고 가서는 빗물을 받아 먼저 솥을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는 다시 빗물을 솥이 넘칠 때까지 받았다. 보상은 칭찬을 했다. 좋아, 아주 좋아. 대머리 녀석을 잡아먹기는 좀 미안한데. 어쨌든 내 놈은 마음에 드니 한 칼에 죽여 장조림을 해먹으마. 저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스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8개의 벽돌을 주어 솥 아래에 받쳤다. 묘에는 다 부서진 탁자와 의자가 많았다. 저구는 만약에 보상과 생사결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부서진 막대기를 솥 옆에 놓아두었다. 불을 사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저구는 두 손을 벌리고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보상이 말했다. 왜? 불이 없어. 저놈의 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전의 시체를 만져보기 시작했다. 저구는 정전의 다리가 보상에게 난자당한 모습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고개를 돌려 보상을 노려보고는 앞으로 달려들어 힘껏 깨물고 싶었다. 보상은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처럼 장난을 좀 치고 잡아먹고 싶었다. 저군이 화를 낸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곤 웃으며 말했다. 너도 좀 찾아봐. 불을 피우지 못하면 널 날 것으로 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저구는 몸을 구부리고 정전의 옷을 만져봤다. 잠시 후 그는 2개의 딱딱한 물건을 찾았다. 한 개는 화도였고 한 개는 화석이었다. 저구는 정전과는 한시도 떨어져 있던 틈이 없었는데 정전이 어디서 화도와 화석을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생각해보다가 저구는 화도에 쓰여있는 글자를 보게 되었다. 형준호와 풍기. 저구는 그것이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 대장간에 갔을 때 정전이 갈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구는 화도와 화석을 들고 생각했다. 정형은 나중을 위해서 대장간에서 화도와 화석을 가지고 나왔구나. 그러나 정형은 이것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군. 저군은 정전을 생각하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보상은 저군이 화도와 화석을 찾아내자 곧 죽게 된 것을 슬퍼하여 우는 줄 알고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매우 존귀하신 분이다. 너 같은 촌놈이 나의 창자를 관으로 삼고 나의 배를 무덤으로 삼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다. 개수작 부리지 말고 빨리 불이나 피워. 저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묘에서 낡은 종이를 찾아 화도와 화석으로 불을 피웠다. 불이 붙자 종이에 쓰여있던 글들이 점점 타들어갔다. 하, 구관불성, 혼인난해, 출행불이, 질병난유. 순식간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저구는 생각했다. 내 인생의 불행은 안 봐도 알만하다.
나무 조각을 불에 올려놓자 솥 아래에 있는 나무들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솥 안의 물에 천천히 조그만 거품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솥 안에 있는 물이 곧 뜨거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떨면서 한 번은 물을 쳐다보고 보상에 불룩 튀어나온 백가죽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이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자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솥에서 하얀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물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저구는 몸을 일으키고는 두 손으로 솥을 들어 보상의 머리에 부으려 했다. 저군이 몸을 움직이자 보상은 눈치를 채고는 두 손을 벌려 그의 손목을 꽉 잡았다. 그는 화를 내며 말했다. 뭐 하는 거야? 저군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뜨거운 물을 보상의 몸에 끼얹으려고 했지만 손목은 마치 철갑에 잡힌 것처럼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보상이 이 뜨거운 물을 저군의 머리에 부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머리 아삼을 죽이고 자신도 화상을 입으면 골치가 아프고 하니 참았다. 그는 두 팔에 힘을 주고 천천히 솥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는 소리쳤다. 손을 놔. 저구는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두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보상은 저군이 순순히 손을 놓지 않자 발을 들어서 저군을 차버렸다. 저군은 손을 놓치고 신단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 보상은 생각했다. 저 대머리 녀석의 손님이 괜찮은데. 그러나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 이 대머리 녀석아. 이제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손을 쓰기 전에 어서 옷을 벗고 배를 내밀어라. 저군은 허리에 감추어 두었던 예리한 돌로 목숨을 걸고 싸우려 생각했다. 이때 저군의 두 눈에는 배를 위로하고 죽어있는 두 마리의 쥐가 보였다. 그는 갑자기 생각난 바가 있어서 외쳤다. 두 마리의 쥐를 잡았는데 이걸로 먼저 배고픔을 참으시죠? 쥐고기는 아주 신선해서 개고기보다 맛이 있어요. 보상이 말했다. 뭐? 쥐라고? 죽은 거냐 산 거냐? 저군은 그가 죽은 쥐는 먹지 않을까봐 재빨리 말했다. 산 쥐예요.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잠시 기절을 했을 뿐이에요. 두 마리의 쥐를 잡고는 신단 밖으로 내밀고는 그에게 보여주었다. 보상은 쥐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어서 쥐고기가 돼지고기 맛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마리의 쥐가 마른 것을 보자 틀림없이 묘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고 있었다. 저군이 말했다. 스님, 제가 쥐의 가죽을 벗기고 탕을 끓이면 아주 맛이 있을 거예요. 보상은 게으름뱅이였다. 자기가 직접 사람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삶아 먹으려니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저군이 쥐고기탕을 만들어준다니까 기다렸다 먹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상이 말했다. 두 마리로는 부족하니까 몇 마리를 더 잡아와. 저군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내공이 소멸되었는데 어떻게 쥐를 잡지?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았는데 절대 놓칠 수가 없었다. 저군은 급히 말했다. 스님, 제가 먼저 쥐탕을 끓인 뒤에 다시 잡을게요. 보상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그것도 괜찮지. 만약 내가 배부르게 먹게 된다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저군은 신단에서 기어나와서 말했다. 쥐의 머리를 자르게 칼 좀 빌려주세요. 보상은 대머리 총각놈이 감히 아무 짓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칼을 건네주었다. 써도 좋아.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자신 있으면 내 머리를 한번 내리쳐봐. 저군은 칼을 잡자마자 보상을 내리치려 했으나 그 말을 듣자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저군은 쥐의 머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빗물에 씻은 후 가죽을 벗기고 솥에 넣었다. 보상은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아주 좋아. 대머리 녀석이 쥐탕은 그럴듯하게 끓이는군. 빨리 몇 마리 더 잡아와. 저군이 말했다. 좋아요, 잡아올게요.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 보상이 말했다.
만약에 도망치면 내 놈을 잡아서 칼로 조금씩 잘라 먹을 것이다. 저군이 말했다. 쥐를 잡지 못하면 닭을 잡아올게요. 강에는 고기가 얼마든지 있어요. 스님을 배불리 먹여줄 테니 나를 잡아먹지는 말아요. 대머리의 몸엔 치질과 매독과 에이즈가 있어서 날 잡아먹으면 틀림없이 탈이 날 거예요. 보상이 말했다. 잔말 말고 빨리 잡아와. 이봐. 묘 밖으로 걸어나가면 절대 안 돼. 저구는 큰 소리로 대답을 하고는 바닥을 기면서 쥐를 잡는 신용을 하면서 천천히 기어서 뒷문 쪽으로 다가가니 밖에 작은 연못이 보였다. 저구는 재빨리 일어나서 연못을 향해 간 후에 천천히 몸을 담갔다.